네, 조금 전에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왜 지소미아라는 그 좋은 우리말로 하고 지소미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싸고 이 득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논란성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요. 마침 저희가 오늘 이분을 모시고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이분과 인터뷰로 넘겼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전에 모신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때문에 한번 좀 모시고 자세한 도움 말씀을 듣고자 오늘 모셨는데 딱 맞죠? 그러니까 맞게 좀 이야기가 좀 풀어야 될 건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석주 전 실장과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요.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실장님이 그 재직할 때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가동이 되고 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11월 23일부터 네.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냥 단도직입으로 우리에게 그 정말로 필요하고 꼭 필요한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넘어온 적이 있습니까? 뭐 필요한 정보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정보냐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 꼭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예, 뭐 그렇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니까 뭐 예.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그 부정하지 않겠지만 이 뜻으로 들리고요. 정말 이게 기묘하게 쓰일 만큼 고급 정보냐는 좀 그 물음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제 해석이? 예, 그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 문제가 앞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네. 뭐 정확한 그 우리 용어로는 포괄 보호 협정입니다. 아, 또 정신명칭 그렇게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힘드네요. 네. 그냥 줄여서 협정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지소미아로 그냥 하셔도 국민 네. 여러분이 일단 많이 이해하시기가 좋으냐는데 이게 무슨 정보를 교류할 의무 음. 또는 정보 제공의 의무를 규정한 협정이 아니고 예. 만약에 일방에서 정보를 주면 네. 우리가 그 정보를 보호하는 수장을 군사 비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네. 그것은 속성 자체가 음. 다른 나라에 줄 내용을 군사 비밀로 설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관한 그러한 정보가 이웃 나라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정보가 보호되기를 서로 약속하는 것이 군사보호 그렇죠. 협정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일부 언론 보도와 국회에서 나왔던 발언을 종합을 하면 우리가 일본 쪽에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비대칭이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훨씬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뭐 그거는 그 지소미아 자체가 네. 북한의 핵실험 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그 초점이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당연히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네. 지난 3년간에 약 30회의 정보 그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 중에 약 3분의 2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집중되었던 2017년에 다 이루어졌던 면을 보면 예. 명확하게 어디에 초점이 지향되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발사 징후라든가 또는 발사 정보를 한국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교류의 양의 비대칭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지금 제 질문을 확인해 주신 것으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이 점만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일본한테 제공받은 군사 정보의 속칭 영향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예를 들면 네. 그 정보의 속성상 발사 징후 또 발사 과정 네. 이후의 분석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 봤을 때 우리 쪽은 상대적으로 발사 징후라나 발사 과정에 관한 첩보를 많이 갖고 있게 되고 네. 미사일이 일본 방향으로 주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사후 분석에 관한 내용은 일본이 갖고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오는 것은 주로 사후 분석 단계의 정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정보들의 이 속성이 네. 어떤 분초를 다루는 정보가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예. 분석 정보가 들어오고 이런 정보는 우리도 갖고 있지만 정보라는 것이 다다익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2개 이상의 정보 소스로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단계에서 일본의 정보가 유효한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드리면 자,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일본에 그러니까 정보를 안 주지만 또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지를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일단 지소미아가 없던 시절에도 한일 간의 정보 교류가 일부 이루어졌다는 사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즉 아, 그래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일 간의 정보 교류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렇습니까? 군사 정보의 교류 부분은 지소미아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네. 군사 정보만 상호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그 정보기관 간의 교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정보 교류 자체가 내일부터 뭐 당장 막힌다 이런 것은 이제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제 그 측면에 볼 수 있고 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각종 그 우수한 정보 자산의 정보를 못 받는다는 우려를 갖고 계신데 이 정보라는 것이 지금 한일 간에 주고받는 정보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수단의 정확한 기능은 오히려 그런 정보보다 훨씬 상위의 이 군사 또는 전략 정보에 해당됩니다. 그건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세요? 즉 이겁니다. A라는 지역에 예, 어떠한 첩보를 예. 첩보 위성으로 이제 탐지를 해서 그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줄 수는 있는데 네. 그 정보를 주는 시간이나 또는 정보의 데이터에 따라서 아, 받는 상대방이 더 상위 정보의 그 첩보 수집 자산 자체의 성능이나 위치, 운용에 관한 정보가 노출된다 그러면 예. 그 정보는 서로 지소미아가 있다 그래도 교류할 수 없고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제가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럼 확인 질문을 드리면 일본이 뭐 첩보위성을 5개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첩보위성을 가동을 해서 얻은 정보를 만약에 그대로 줬을 때 자기들이 첩보위성이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노출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주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상태로 안에서. 시간이나 데이터의 형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예, 수집 자산 자체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 지금 그 실장님께서 그 한 번 애둘러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애둘러 가서 그렇지만 정리하면 영향가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꼭 영어 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크리티컬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지소미아가 종료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입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는 거고 내지 없다고도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정확하게는 이거로 인해서 안보 불안이 발생할 일은 없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실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그 한일 군사 정보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한일 군사 정보 포괄 보호 협정 예. 어려운데 그냥 협정 이 종료는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은 그렇다 치고 중국에게도 이게 이론 일입니까? 이 중국을 지소미아와 연결져 가지고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네. 위험한 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즉 점에서요? 지소미아라는 것은 예. 우리가 최초 체결할 때부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체결한 것이지 우리가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중국의 팽창이나 네. 이것을 저지하거나 견제할 목적으로 이것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지소미아의 종료를 가지고 중국이 이롭다라는 논리를 한 것은 너무 큰 비약이고 예. 과연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예. 우선 목표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국민적인 토론과 공감대와 이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오히려 싶습니다. 중국을 자극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중국과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92년 수교 이래 네. 한일 한미 교역량을 합친 양보다 더 많은 한중 교역량을 현재 기록하고 있고 네. 우리가 연간 무역에서 거두는 수익의 절반을 네. 중국과의 교역에서 거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것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국내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 3단 논법으로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체결이 한미 동맹 강화에 큰 어떤 영향이 없었듯이 네. 지소미아의 종료가 예. 한미 동맹의 어떤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미 국무부나 국방부 관계자는 꼭 일본 거쳐 한국 올 때 일본에 가서 꼭 하는 얘기가 그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본을 향한 립서비스입니까 그러면? 뭐 제 판단으론 네. 제가 펜타곤 상대로 주미대사관에서 한 3년 근무한 경험을 놓고 보면 네. 미 펜타곤은 다루는 영역이 글로벌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관급 정 되시는 분이 지소미아라는 작은 사안을 언급할 때는 네. 데스크의 어떤 워딩을 그대로 읽고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네. 요 사안에 대해서 그 일본 데스크 보고만 읽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냥 모범답안 외워와 가지고 일본 가서 그냥 읽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국내 언론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는 미 국방 국무 관계자들의 발언은 아주 뭐 심각한 것처럼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네. 펜타곤 일본 데스크 바로 옆에 코리아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보고서를 올렸을 겁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네. 한미일 군사 협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치다. 아, 그래요? 그 얘기도 네. 그 얘기를 일본 가서 먼저 하시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네. 지소미아 철회 조치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셨으면 네. 보다 제가 그 진정성을 믿고 싶은데 앞부분이 생략되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그 이 지소미아에 대해 뭐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아직 시간이 남으니까 마지막 극적 반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론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역사적으로 가까워서 지금 남은 시간이 약 몇 시간 20시간 가량인데 그 안에 무슨 일인들 안 벌어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역시 또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